손가락을 쥐어서 엄지척으로 맞이해주십시오. 박홍근, 박홍근. 예, 중화역 사거리에 지나시는 우리 존경하는 중남 국민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화동의 주민 여러분, 퇴근길에 이렇게 소음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이제 선거운동이 내일이면 마감됩니다. 우리 중남부 최고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 아닙니까? 부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연일 힘든 우리 국민들의 삶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픕니다.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력을 하나로 지켜서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약소국이 아니라 더 우뚝 서는 강대국으로 나아갈지 전전긍긍 궁리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선거도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저력이 있고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이겨내서 코로나 이후에 그 세계에 대해서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마다 저렇게 맥없이 추락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중심을 흔들리고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염병은 저는 언젠가 우리가 잡아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위기이고 실추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이 지금처럼 똘똘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진보 보수 갈 것 없이 하나로 뭉쳐서 다가오는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부 여당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 아쉬운 생각을 갖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과 같은 코로나 국난 앞에서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서 돌파해야 되듯이 지금은 국회도 정치권도 대통령과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이 국난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은 막말로 정쟁으로 그리고 발목 잡기를 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을 것인지 그렇게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최근 선거를 치르면서 연일 쏟아진 막말에 우리 국민들 그렇지 않아도 이 팍팍한 상황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 막말 정치인들을 버젓이 공천한 정당은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그러고 나서도 사과나 반성커녕 다시 버젓이 막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증오와 미움의 정치 통직시켜야 됩니다. 국회를 끊임없이 공회전시키는 그런 보이콧 정치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참 대통령께서 이제는 경제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될 시기에 국회가 그 발목을 잡고 예산 하나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국정을 대통령께서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끔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번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처럼 강대국으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약속으로 뒤치느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이 감염병 이후에 다가오는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위기에 어떻게 하면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한심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국력을 결집할 것인지 그렇게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중심에 박홍근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선두에 박홍근이 서겠습니다. 우리 중남을 주민 여러분 박홍근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국난 위기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중남 구민 여러분, 중화역 사업에 지나시는 주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제 정치의 목표와 가치에 입각해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진심, 실력 두 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한 정치,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한 정치, 행세하기 위한 정치,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입니다. 오로지 자기를 던져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그런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대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또한 당당하게 국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진정성, 나보다 세상을 위해서 살기 위한 그런 정치를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대의라고 하기도 하고 공익이라고 표현도 씁니다. 공공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진정성, 학생 시절 저는 2번의 수배를 당하고 전과도 있습니다. 그걸 누가 지금 TV를 잡습니다만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시절 독재 정권에 맞서서 한보 수비리 사건 같은데 맞서서 부정부패 정권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정과입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거쳐서 총학생활을 거쳐서 이제는 시민운동을 해오다가 정치교원에 뛰어들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런 민주화운동에 나섰지만,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저에게 입법, 정책, 그리고 예산과 같은 저에게 주어진 수단이 있었습니다. 이 수단을 제대로 활용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간절히 바꾸고 싶은 그 마음과 함께, 그 진정성과 함께, 그 진심과 함께 세상을 바꿀 줄 아는 그런 실력을 동시에 갖출 때 정치인으로서 본 자리에 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년 그렇게 저는 뛰어왔습니다. 진심을 한쪽에, 실력을 한쪽에 양날개로 삼아서 우리 중랑의 발전, 그리고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진심과 실력이라고 하는 제 정치 가치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랑 국민들이 정말 언제나 당당스러워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뚝 서 있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 같지만 그래도 정치인의 기본은 저는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 본회의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이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둘 다 100% 출석을 기록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본회의와 상임위 다 빠지지 않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난 8년 동안 매년 치르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국정감사 매년 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연맹과 같은 단체에서는 전체 국회의원들의 4년 의전 활동을 평가해서 당장이 박홍근을 서울 지역에서 1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준 것입니다. 진심과 실력의 정치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다가서겠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막말이건 나쁜 짓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으로 계속 남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저는 오직 민생, 더 큰 중랑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 두 정치 목표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하는 이야기가 민생이라고 늘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입에 담는 그냥 미사옥으로 민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뛰었습니다. 현장을 누볐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을 지키는 민생 실천 현장을 맡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상인들, 그리고 대기업체 갑질당한 중소기업인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현장을 누비면서 그분들의 한숨과 눈물을 접했습니다. 그 갈등 현장을 조정해냈습니다. 75m 보건농성을 하고 있는 그 굴뚝 위의 노동자를 426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게끔 협상을 중지하고 타결해냈습니다. 높은 가구 수수료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금융위원회 청와대를 설득하고 결국 카드사를 설득해서 대폭 카드 수수료를 인하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택시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 그리고 재작년 택시 사회적으로 갈등이 컸습니다. 제가 을지로위원장으로서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타다 문제, 카풀 문제, 그리고 산악금 문제까지 오랜 사회적 수건사업 또는 갈등을 해결해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26건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서 저더러 민생 해결사다, 갈등 조정가다, 고공농성 해결가다, 이런 벽치까지 붙여졌습니다. 이런 민생 우선의 정치 포기하지 않도록 21대 국회도 민생을 우선시하는 국회의원으로 저 박홍근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충실하고 그리고 인생을 우선시하는 국회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5월에 20대 국회에서만 자유한국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무려 20번의 보이콧을 했습니다. 중요한 민생 입법을 가지고 늘 협상을 걸고 딴지를 걸고 그러다가 국회를 박차고 나간 게 20번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당장 우리 중소상인들은 자영업자들은 힘드는데 입법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국회가 애매하고 당리당략에 빠져서 정쟁인을 일삼는 그 모습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당원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지나가는 손학규 의원 등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여당 의원이 농성을 하냐? 아니 민생 챙기자는데 여당 야당이 따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제발 일하자고 했는데 저렇게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 가만둬서야 되겠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10가지의 민생 입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결국 낸 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일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문호동 무임금을 적용해서 세비를 깎거나 주지 말아야 되는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거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국회 만들고 싶다면 박홍문을 통해서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더 큰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도 일로 매진했습니다. 우리 중랑구 얼마나 그동안 숙제가 많았습니까? 다행히 2년 전 우리 중랑구에 능력 있는 구청장이 오셨습니다. 제가 산도 초에서 모시고 온 분입니다. 인품도 좋습니다. 중랑구가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희망의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이 시작되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란 말 잘하실 겁니다. 최근 큰 소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SH 본사가 강남에서 우리 중랑구로 옵니다. 10여여 년은 강북 지역에서 서로 유치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우리 중랑에 차지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염원 덕분이었습니다. 22조의 자산을 가진 1,300명의 직원을 둔 그런 거대 공기업입니다. 우리 중랑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건너편에는 동부간선도로 그동안 말만 많이 나왔습니다만 드디어 지하로 2개 도로를 만들어서 넣기로 했습니다. 그 위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대규모 수련공원이 조성됩니다. 얼마나 우리 중화이동, 무기동 주민들에게 쾌적한 중화환경을 보장하겠습니까? 저 뒤쪽에 있는 망우역을 지나는 GTX 높이노선 수도권 광역교통철도입니다. 아주 빠르게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그 철도를 타면 망우역에서 서울역까지 8분이면 도착합니다. 이것도 어렵게 청량리까지 애초에 계획됐던 것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재기획하고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해서 작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을 확정시켰습니다. 이런 국제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국제한 성과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숙제들도 많습니다. 가령 이 중화이동과 무기동의 도시재생 사업 시작했습니다. 무기동은 이미 국토부의 도시재생 누진 사업까지 올라와서 5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중화이동은 100억 원의 예산이 서울시 활성화지를 통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도시재생 누진 사업으로 끌어올려서 규모 있게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 6호선 차량기지 5만 평의 땅 신내 차량기지를 6호선 연장 사업과 함께 남양주로 이전시키고 거기에 우리 중랑구의 미래 먹거리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실력 있는 삼성군을 만들어서 국성량과 시장과 혼맡아서 풀 수 있게끔 여러분 박홍근을 다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이 인근에도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가령 이 뒤에 도로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화역 1번 에스컬레이터 이제 1억 5천을 들여서 설계를 곧 들어갑니다. 설계가 마침대로 올해 연말이면 에스컬레이터를 놓기 위한 착공이 시작됩니다. 이것도 향후에 도로가 확장되면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예정입니다. 저 대원사 사거리 쪽에 주민센터를 짓습니다. 그동안 넓고 좁았던 중화이동 주민센터 이제 규모 있게 복합 문화센터에서 짓게 됩니다. 그 옆에는 제가 이미 국토부를 설득해서 가져온 예산을 포함해서
지하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중화이동 주민들의 이런 주차장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건너편으로 이화교가 있습니다. 이화교에서 중랑천면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보행료, 제가 20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예산 소위원을 하면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이제 16교도 보행로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동네 크고 작은 일까지 꼼꼼하게 차려 나갈 생활살림꾼 박홍근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그리고 만들어진 정부 아닙니까? 인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있으면 차근차근 장관을 누구로 하고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정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고 이런 게 준비가 가능했을 겁니다. 인수위 없이 바로 그냥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제대로 정문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 원내 주도부가 나섰습니다. 당시에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과 제가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아서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각 부처의 장관들이까지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본회의도 본예산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각종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처리해냈습니다. 집권여당 첫 원내수석 부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젊은 제가 그 원내수석 부대표를 그 어떤 대가 없이 잘 치러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야당의 당시 실무협상 파트너에 있던 원내수석 부대표들은 저를 아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력을 검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를 맞이해서 국난극복위원회가 만들어지자 저는 당의 마스크 대책 단장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저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오부제가 안착됐고 보건용 마스크를 많이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 불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온 저입니다. 이처럼 우리 당과 정부가 필요할 때 요구하면 끊임없이 달려가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긴급 투입되는 에이스였습니다. 이 에이스를 우리 중랑구 주민들께서 더 키워주십시오. 더 큰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삼선에 들어간다면 저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도 아마 우리 더불어민주당 가장 젊은 삼선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1차년도 2차년도에는 다른 당직을 맡더라도 3차년도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랑의 힘을 드높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주도적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원내대표로 원내대표로 중랑의 더 큰 일꾼이 될 박홍근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반드시 원내대표가 되어서 우리 중랑 주민들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진심과 실력의 정치로 하겠다. 국난극복위원회 국난극복을 위해서 집권여당을 통해 안정적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국정을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게끔 도와주시라. 그리고 더 큰 중랑을 위해서 그리고 민생 우선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박홍근에게 힘을 실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지지의 마음 가슴에 오롯이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승하고 삼선 국회의원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중랑의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